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문법, 파트 5, 6 토익 문법에 대한 어휘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자,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선장주 JJ선입니다. 여러분 절 JJ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우리 토익 파트 5, 6에 보시면 어휘 문제가 있죠. 거의 46문제 중에 반이 나오는데요. 이 어휘 문제를 좀 보다 빠르고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휘 문제를 알아볼 거예요. 토익 콜로케이션은 짝이 되는 그런 표현들을 콜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약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쓰죠? 그렇죠? 우리가 동사를 쓸 때 reservation이라는 이 목적어가 있으면 예약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동사를 make a reservation, make reservation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단어를 암기할 때 make 만들다 따로 reservation 예약 따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약하다라는 뜻은 make 동사와 reservation 명사 목적어를 쓰는구나 해서 make a reservation, make reservations 하면 예약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암기했을 때 우리가 토익 시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이그젬플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시험장 가서 우리는 항상 이런 Part 5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딱 보시면 돼요. 선택지에 이렇게 account, engrave, make, expect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단어, 동사가 다른 4개의 동사가 있다는 뜻은 이게 어휘 문제예요. 그 뜻은 이 빈칸은 당연히 동사 자리는 맞는데 우리가 동사 문제는 항상 그 뒤에 정답이 있다는 거죠. 이 동사 자리 뒤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reservations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예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동사는 뭐예요? 그렇죠. make a reservation에서 make라고 답을 다 이렇게 쉽게 찍는 거죠. 즉 우리는 어휘 문제를 풀 때 전체적인 걸 해석 없이 이렇게 동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목적어를 보고 같은 짝을 이루는 단어와 함께 암기하신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우리가 부사와 함께 쓰이는 어휘, 즉 부사 어휘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 부사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우리 증가하다 하면 increase, 감소하다면 decrease가 있죠. 그럼 보세요. 뭔가 증가하다, 감소하다라는 뜻은 보통 많이 증가하다, 상당히 증가하다, 급격하게 증가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특히 감소하다도 똑같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다, 급격하게 감소하다, 약간 감소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만약 시험장 가서 이렇게 빈칸이나 빈칸 뒤에 증가나 감소라는 단어, increase와 decrease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drop도 있고 이런 다른 뜻도 있죠. 아무튼 그런 동사들이 왔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사는 정해져 있다. 토익 시험에는 어떤 부사? 상당한, 급격하게, 약간 증가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그 단어를 암기해 보죠. 상당히 증가하다, 감소하다, 눈에 띄게 증가하다, 감소하다 하면 considerably, 상당하게 감소하다, 증가하다. significantly, markedly, substantially, remarkably, 그 다음에 noticeably. 또한 어떤 것도 있냐면 똑같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감소하다면 sharply, rapidly, abruptly, suddenly, dramatically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고 또 토익 시험에 또 증가하다, 감소하다 할 때 쓰이는 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증가하다 할 때 gradually, steadily, incrementally, slightly, marginally 특히 약간 감소하다 이런 뜻으로 이런 부사들이 가장 많이 답으로 나온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보시면 또 문을 닫다 할 때 closed, shut down 하면 보통 어떤 가게가 문을 닫다 아니면 어떤 상점이 문을 닫다 이렇게 쓸 때 쓰는 부사가 일시적으로 닫을 것이다. 또 우리가 어떤 게 중단되다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될 겁니다 하면 일시적으로 중단되다, suspended, interrupt. 그리고 어떤 미팅이나 이런 미팅 날짜나 회의 날짜들이 일시적으로 계획됐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미뤄졌습니다. 일시적으로 미뤄졌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웹사이트에 작동이 안 돼서 웹사이트의 문제 때문에 사용 불가합니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할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항상 답이 됐던 것들은 일시적으로라는 temporarily, tentatively, briefly, 일시적으로라는 부사들이 답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부사는 위치되어 있다. 우리가 보통 상점이나 회사가 좋은 위치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뜻으로서 쓰이는데요. 그런 부사는 conveniently located, conveniently situated. 그리고 중심가에 위치되어 있다. centrally. 그리고 좋은 곳에 위치되어 있다 할 때 agreeably, pleasantly. 또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 할 때 strategically. 좋은 위치에 favorably, well located, well situated. 이런 식으로 부사 문제는 이런 단어가 왔을 때는 이런 부사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같은 짝으로 암기했을 때 이런 단어를 바로 가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보시면 우리가 inspect라는 우리가 검사하다라는 동사예요. 토익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이 검사하다라는 동사 inspect, 조사하다 examine, 검토하다 review, 확인하다 verify. 이런 동사가 나오면 항상 쓰이는 부사가 있죠. 어떤 부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검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서류를 검사해요. 그러면 서류를 볼 때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봐야겠죠. 중요한 다큐멘트나 서류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주의 깊게 조사하다라는 뜻으로서 thoroughly, closely, 그 다음에 meticulously, carefully, exhaustively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조사하고 검사한다는 뜻으로서 많이 쓰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자동차나 어떤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조사하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regularly, 주기적으로 검사하다, 조사하다, periodically, routinely, occasionally 이런 식으로 이런 부사하고 이런 동사하고 같이 쓰이니까 특히 이런 부사들이 답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 보세요. 5번 보시면 depend, 의존하다, rely, 의존하다인데요. 보통 depend on, rely on 이렇게 쓰이죠. 토익 시험에 이 depend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우리 이 커뮤니티의 library, 어떤 도서관의 설립은 당신의 어떤 기부금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의존하다라는 뜻은 어떤 부사가 많이 쓰이냐면 전적으로 주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할 때 depend largely on your donation, heavily, solely, exclusively 전적으로 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뜻의 이런 부사와 같이 쓰인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동사 콜로케이션, 동사와 짝을 이루는 우리가 표현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extend라는 이 동사인데요. extend는 우리가 아시죠? 우리가 연장하다, 확대하다. 특히 토익 시험에는 데드라인, 어떤 그 마감일을 연장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꼭 알아야 될 건 extend가 초대하다, 축하하다라는 뜻으로도 쓴다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extend가 초대하다, 축하하다라는 그 동사의 의미로 시험에 나왔던 걸 알아볼게요. 우리가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invitation, 초대, congratulation, 축하라는 단어가 왔을 때 쓰는 동사 이때 우리가 extend를 쓸 수 있어요. extend를 따져보면 주다, 베풀다라는 뜻으로도 쓰는데요. 그럼 extend invitation, extend congratulation 하면 우리가 초대하다, 축하하다라는 뜻으로서 쓰입니다. 보통 우리가 초대하면 invite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invite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invite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뒤에 invite 뒤에 바로 invite JJ쌤, 이렇게 JJ쌤을 초대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invitation
바로 목적어 자리에 초대라는 명사가 왔을 때는 extend an invitation 하면 우리가 초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차이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assume. assume은 보통 사실일 것으로 추정하다라고 쓰이는데요. 이 assume이 토익 시험에 또 우리가 직책, 책임, 권력들을 맡다, 우리가 이런 뜻으로 맡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어랑 같이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에 동사 자리에 title, 어떤 직책, 역할을 맡다, 어떤 자리를 맡다, 아니면 책임지다 할 때 responsibility, duty, liability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쓰는 단어가 assume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assume이란 단어가 딱 답으로 들어간다면 assume a title, assume a role, assume a position 이렇게 나오면 어떤 자리를 떠맡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만약에 assume 뒤에 responsibility 하면 어떤 거에 책임을 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걸 맡다 할 때 take over, take on, undertake라는 어떤 직책을 맡다라고 쓰는 이런 단어 동의어도 있고, 우리가 책임지다 할 때 take responsibility라고 쓰죠. take responsibility 하면 책임지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assume도 어떤 자리를 맡다, 그리고 assume responsibility 하면 책임지다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assume이란 단어 토익 시험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deliver라는 동사예요. deliver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하다 아니면 데리고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러분이 토익 시험에서 deliver가 연설하다, 발표하다라는 뜻으로 정말 잘 나온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동사가 들어가는 뒤에 목적어와 함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deliver speech, remark, presentation 하면 우리가 연설하다 아니면 우리가 발표하다라는 뜻으로서 deliver를 쓴다는 점. 그러면 이 deliver의 의미가 주다, speech를 주다, 그럼 연설하다가 되는데, 그러면 주다의 의미의 give도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give a speech 하면 연설하다, give a remark, give a presentation 하면 우리가 발표하다. 하지만 우리가 give란 단어보다 deliver를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deliver speech, deliver a remark, deliver presentation 하면 이런 식으로 연설하다, 발표하다라고 쓰는구나. deliver를 딱 찍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address라는 동사예요. address 하면 명사로 주소라는 뜻은 맞아요. 하지만 동사 뜻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address 하면 주소를 쓰다, 보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 아시죠? 오늘 꼭 알아야 될 건 address가 문제를 다루다 할 때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address가 다루다라는 동사로 쓸 때 그 목적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뒤에 이 동사가 들어가는 address 뒤에 concerns, 걱정을 다루다, problems, 문제점들을 다루다, issues, 문제점, complaint, 우리가 불평, 불만을 다루다. 그래서 여러분 토익 시험에 동사 자리에 뒤에 빈칸에 목적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이런 어떤 그 문제가 나온다, 걱정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쓰이는 단어가 address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다라는 뜻으로서 address 동사를 쓴다는 점. address 하면 다루다 할 때 우리가 주로 또 많이 있는 게 deal with, 이것도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같이 address concern, problems, issues, complaints 하면 address 하면 deal with이 답이 되겠구나라고 짝꿍 단어를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consult라는 동사인데요. consult 하면 어떤 뜻이죠? 맞습니다. 자문을 구하다, 상담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꼭 추가로 알아야 될 건 consult는 참조하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 보통 토익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매뉴얼을 참조하다, 그러면 설명서를 참조하다, 지도를 참조해 주세요, 어떤 이메일이나 서류 같은 거를 참조하세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동사가 있는데, 그때 쓰는 동사가 우리가 consult라는 동사예요. consult, 참조하다 할 때 refer to도 많이 쓰죠.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건 이 consult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설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럴 때 consult the manual 하면
매뉴얼을 참조하다, 확인하다 라는 뜻으로서 쓰인다는 점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동사 문제는 그 뒤에 목적어를 꼭 보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이 뜻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 규정하다, 규정을 지키다, 따르다 라는 뜻으로서 쓰이므로 시험장에서 동사 자리 뒤에 우리가 regulations, 목적어 자리에 규칙, 규정, 규칙들, 가이드라인들, 절차들, 정책들을 이런 목적으로 나오면 항상 쓰는 동사가 따르다라는 동사로서 우리가 comply with, adhere to, abide by, conform to, follow, 따르다, observe, 지키다, obey, 따르다, 지키다라는 이런 동사가 이런 목적어와 같이 쓰인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돼요. 동사 마지막에서 이행하다, 실행하다. 이행하다, 실행하다는 토익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동사인데요. 무엇을 이행할까요? 어떤 조사를 하다, 그리고 어떤 조사, 인스펙션, 실험을 하다, 평가를 하다, 세미나를 하다, 연구를 하다 할 때 쓰는 그 동사,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동사가 conduct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onduct를 답으로 찍을 땐 그 뒤에 목적어를 보시고 survey나 inspection이나 experiment, 그리고 평가나 세미나나 스터디가 나오면 conduct가 답이 되겠구나 라고 같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동그라미 3번에 자, 이제는 형용사 문제를 알아볼 텐데 이 형용사는 뒤에 전치사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비동사,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어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형용사를 공부하실 때는 형용사가 뒤에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형용사들을 짝으로 같이 암기해주시면 이 전치사를 힌트로 형용사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형용사 뒤에 of와 함께 붙어있는 형용사들. 무엇을 알고 있는,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 뒤에 of가 붙어있죠. 여러분 아시죠? be aware of. 중요한 건 이제 aware라는 알고 있는 이라는 인식하고 있는 이런 뜻의 형용사는 of 따라오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할 때 우리가 I'm aware of vaccine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백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인지하다 라는 뜻의 aware of로 가장 많이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aware of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 aware가 빈칸인데 뒤에 of가 따라오면 aware가 당연히 정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전치사를 호환해서 이 형용사를 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conscious of, cognizant of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고 무엇을 확신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도 가장 많이 나오죠. 자, 확신하다 할 때 be sure of, sure 뒤에 of가 오는구나. certain of, confident of, 그리고 assure of, convinced of. 자,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 무엇을 확신하다라고 동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는 지금 포인트는 sure라는 단어를 포인트로 sure of가 온다는 점. 그래서 of 전면구를 확신하다, 확신하는 이런 식으로 이 형용사의 뒤에 of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형용사 뒤에 to가 붙어서 나오는 이 형용사들도 정말 잘 나오죠. 뭐뭐에 헌신하는, 몰두하는. 자, JJ쌤은 수업에 헌신하다, 몰두하다. JJ쌤 is committed to his class 하면 committed라는 이 PP 형용사가 to와 연결되구나. devoted to, dedicated to. 그러면 이 to가 따라왔다면 얘네들의 형용사들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뭐에 익숙한 아시죠? be used to 그리고 be accustomed to. 뭐뭐에 관련 있다, 관련 있는 하면 relevant to, related to. 무엇이 이용 가능하다. JJ쌤의 자료는 학생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용 가능합니다. JJ쌤 data는 is available to, for students and other teachers. 이런 식으로 해서 available 뒤에 to나 for라는 전치사가 따라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우리 세 번째로 with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붙어 있는 형용사입니다. with이라는 전치사는 여기서는 뭔가 충만되어 있고 뭔가 가치 있고 이런 뜻의 이런 의미의 전치사 with인데요. 뭐뭐로 만족하는, 만족으로 충만되어 있다 할 때 우리가 satisfied with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JG쌤 수업에 만족하다 할 때는 I am satisfied with JG쌤's class 하면 JG쌤 클래스로 만족하는 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포인트는 with이 따라왔다는 건 만족하는 이라는 의미가 satisfied with 이런 식으로 content with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치사를 활용해서 이 형용사를 찍을 수 있게끔 같이 암기하시면 돼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그래서 함께 있다라는 뜻의 with과 쓰이기 때문에 be equipped with, be outfitted with. 뭐뭐와 필적하다, 비길만하다. 우리가 비교하다라는 compare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comparable 하면 with이나 to가 따라와요. 그래서 너의 실력은 제재쌤의 실력과 필적해, 비길만해 할 때 comparable with to가 따라온다. 호환되는, 우리가 특히나 토익 시험에서 호환하다, 호환하는 이라는 comparable 이라는 형용사는 어떤 장비들이 나옵니다. 이 컴퓨터는 다른 장비와 호환되다 하면 이 comparable with 다른 장비들과 호환되다 할 때 compatible with. 그래서 with을 이용해서 comparable를 답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번째로 in, 어디 안에 라는 뜻의 in과 쓰이는 형용사인데요.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우리 많이 쓰이죠. interested 하면 in. 나는 영어에 관심이 있어 할 때 I am interested in English 하면 되겠죠. 그래서 in이 따라오면 interested라는 이 형용사가 답이 되게끔 준비해 주시고, 숙련된, 그러면 우리가 skilled, skillful in at. 그리고 뭐뭐에 개입된, 연루된. 뭔가 개입되다, 연루되다 할 때 우리가 나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하면 I am involved in this accident 하면 되겠죠. 그러면 involved in이 따라온다는 것. in이 있다는 건 involved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신 있는 하면 뭐 있어요? confident. 아까 confident 한번 나왔죠. 조심해야 돼요. confident는 우리가 확신하는, 자신 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확신하는 하면 아까 confident of가 따라왔었죠. 근데 자신 있는 이라는 뜻은 confident in과 about이 따라온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confident를 찍을 때는 of나 in이나 about이라는 단어가 전치사가 따라오니까 같이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이 전치사를 호환해서 형용사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for와 함께 쓰이는 형용사. 우리 책임 있는 이라는 뜻 아시죠? responsible for. 그리고 자격 있는 하면 우리가 eligible for. 이 eligible은 for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도 따라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유명하다. JG쌤은 토익에 유명하다면 JG쌤 is famous for TOEIC. 그래서 famous 뒤에 for가 온다는 점. renowned for, known for 같은 동의어도 기억해 주시고요. 열망하다, 갈망하다 할 때 eager for, anxious for. 특히 eager는 for만 되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도 anxious to 부정사.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 것을 열망하다, 갈망하다. 토익 시험을 보고 나서 토익 시험 결과에 열망하고 있어, 갈망하고 있어 하면 eager for result 하면 되겠죠. 여섯 번째, 형용사 뒤에 about이나 for나 at, from이나 at, on이 오는 다양한 이제 다른 기타 전치사인데요. 몸에 염려하는, 걱정하는 하면 be worried about, anxious about, concerned about 이런 식으로 worried about, anxious about, concerned about이 답의 근거예요. 면제되다. 토익 시험 750 이상 있으면 우리가 공무원에서 영어 시험이 면제돼요 하면 우리가 exempt from 하면 어떤 영어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다 할 때 exempt from이 따라오고, 뭐뭐의 논란. 놀라다 할 때는 전치사 at을 많이 쓰이는데요. be amazed at, surprised at, astonished at. 그래서
이번 시험 결과에 놀랐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mazed at이 따라온다는 이 at 전치사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몸에 의지하다. 우리가 아까 동사로는 depend on이었죠. 이게 형용사로 바뀌면 dependent 뒤에도 on이 오고 reliant on. 그래서 형용사로 바뀌더라도 의존하는 이란 뜻은 on이 따라온다. on과 같은 전사가 upon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7번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7번은 to 부정사와 함께 붙어 있는 형용사예요.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할 때 be about to 부정사 이렇게 쓰죠.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는 하면 우리가 able to 부정사 쓰죠. 뭐뭐 할 것 같은,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면 likely to 부정사, apt, liable to 부정사. 그래서 몹시 뭐뭐 하고 싶은 하면 eager, 아까 나왔던 eager for나 eager to 부정사, anxious to 부정사. 또 8번도 엄청 잘 나오죠. 대절을 데려오는 형용사. 아까 알고 있는 하면 aware 있었죠. aware가 of도 되는 것도 있지만 aware 뒤에 절이 온다면 aware 대절. 그래서 시험장에서 형용사를 찍을 때 대절이 따라온다. 그러면 aware 형용사를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아까 확신하는 하면 아까 confident of도 있었죠. 하지만 confident, assure 대절, sure, certain, convinced 대절. 확신하는 뒤에는 of도 있지만 절로는 대절이 따라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뭐뭐에서 기쁜 하면 delighted, pleased, glad, happy 대절. 그리고 뭐뭐에서 의심하는 하면 doubtful 대절. 보통 대절이 따라오는 형용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라는 형용사 뒤에 대절이 온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이런 대절 앞에는 이런 감정이나 생각의 형용사로 답을 찍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형용사 뒤에 전치사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명사 문제도 전치사를 활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명사를 암기하실 때 그냥 명사만 암기하지 마시고 to와 호환되는 명사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접근이라는 단어가 토익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요. 그러면 access라는 접근을 쓸 때는 어디로의 접근이기 때문에 access to로 나오는구나. 가까운, 근접이라는 proximity, 이 명사를 찍을 때는 어디로의 가까움이기 때문에 proximity to 전명구, 이 proximity to를 암기하셔야 되고, 헌신, 아까 어디에 헌신하는 이라는 형용사 dedicated라는 형용사 있었죠. 그걸 명사형으로 바꾸더라도 dedication 하면 to 전치사가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런 전치사와 같이 이 명사를 처리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뭐뭐에 관한 명사. 자, above과 함께 호환되는 명사. 특히 정보라는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정보, information을 찍을 땐 여러분 그냥 찍지 마시고 about, regarding, on 이런 식으로 뭐뭐에 관한 정보. 질문이라는 question 하면 뭐뭐에 관한 질문, question about, regarding, concerning도 관하여 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시고, 뭐뭐에 대한 토론 하면 discussion about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명사들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이런 전치사와 같이 붙어서 쓰인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from과 of와 함께 쓰이는 명사들. 뭐뭐로부터 허락하면 permission 하면 부모님으로부터의 허락, permission from. 승인, 승낙이라는 approval. permission은 우리가 캐주얼하게 쓰는 단어인데 approval, 승인은 회사나 어떤 포멀하게 쓰는 승인, 승낙이기 때문에 당신의 슈퍼바이저로부터의 승인하면 approval from your supervisor. 그 다음 피드백과 조언도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 하면 feedback from customers. 부족은 우리가 a lack of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직원들의 부족하면 a lack of staff 하면 스태프들의 부족. 부분하면 part of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거에서의 부분 part of 이런 식으로 해서 part of가 붙어서 따라온다. 지식하면 어떤 knowledge,
어떤 사이언스에 관한 지식하면 knowledge of science에서 이런 명사들을 찍을 때는 이런 전치사가 뒤에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셨다가 이 명사를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다른 이제 명사와 다른 기타 전치사들이 있는데 증가나 감소는 increase나 decrease 뒤에는 in이 따라오고 어떤 profit에서의 감소 증가, 뭐뭐에 대한 영향 하면 effect나 impact, influence 뒤에는 on이 따라온다. 그래서 on이 뒤에 따라왔다는 건 이런 명사들이 답이 될 것이고 뭐뭐에 대한 결정하면 decision on, decision about. 논쟁하면 앞에 있는 사람과 나와 이렇게 논쟁하기 때문에 over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dispute, argument, over 혹은 about on도 같이 쓰일 수 있고요. 뭐뭐에 대한 존경 명성 하면 for 하면 우리가 같이 respect for, reputation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은 아까 말했다시피 for를 쓰죠. 그래서 responsibility for. 우리가 형용사 responsible도 for가 오듯이 그걸 명사형으로 바꾸어도 responsible for 전치사가 따라온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런 명사들과 전치사 같이 붙어 있는 걸 암기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큰 동그란 5번에 전치사를 호환해서 쓰는 이 콜로케이션 자동사. 자, 마지막으로 자동사까지 볼 텐데요. 자, 자동사는 그 완전 자동사도 있지만 우리가 전치사와 호환되는 자동사를 암기해 주신다면 이 동사 또한 전치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뭐뭐에 의지하는 이라는 의지하다라는 이 릴라이는 뭐와 함께 쓰이죠? on과 함께 쓰인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아까 의지하다라는 depend도 on과 함께 쓰인다. 어디에 대해 참여하다 하면 participate in이 따라온다. 뭐뭐에 전문으로 하다 할 때 specialize in이 따라온다.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 할 때 아까 있었죠? deal with. 무엇을 따르다 지시하다 comply with. 그리고 뭐뭐에 지원하다 하면 apply for. 무엇을 해명하다 하면 account for. 그래서 뭐뭐와 다르다 하면 differ from.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다 하면 benefit from. 뭐뭇을 따르다 지키다 abide by. 그리고 뭐뭐만큼 증가하다 할 때 increase by. 그리고 뭐뭇을 충실히 지키다 하면 adhere to. 뭐뭐에 호소하다 하면 appeal to. 이 자동사들도 이런 전치사 호환해서 우리가 이 전치사를 활용해서 동사 문제를 해석 없이 이 호환되는 자동사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수업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1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협을 막아낼 겁니다. 하루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